오늘 오전 1세대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필리핀 원정 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직접 고백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구는 본명 이해준, 36세로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국내 인터넷 방송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대표적인 BJ입니다. 오랜 기간 인터넷 방송 업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고백이 갖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는 7월 28일 새벽 옛 아프리카 TV의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방송 제목은 다름 아닌 철구 다 말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 짧은 제목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심상치 않은 고백이 이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채팅창은 놀라움을 표하는 반응으로 가득 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구는 방송에서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일주일에 10억 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 돈으로 했어야 했는데 도박에 빠지면서 감당이 안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른바 큰손, 즉 후원자에게 불법 사채를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자는 주 단위로 약 10%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이 발언 자체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철구는 이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다음 주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즉 2025년 11월 부가가치세 약 60억 원이 그에게 부과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서 그의 계좌는 결국 압류 조치를 당했습니다. 압류를 막기 위해 철구는 주변 동료 BJ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료 BJ K에게 23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억에서 6억 원가량은 갚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짝구에게도 20억 원을 빌렸고 이 중 일부를 상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인호 등 다른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철구가 이번 고백을 얼마나 무겁게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철구는 최근 한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고 20억 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지난 7월 24일 입금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날짜에 자금은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구는 이 돈을 대신할 자금을 구하기 위해 사흘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운영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 스트리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산이 미뤄지면서 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철구의 설명입니다. 결국 감춰졌던 도박과 사채 문제까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산지연이라는 작은 균열 하나가 그동안 쌓여온 문제 전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철구는 방송 말미에 중대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아침 8시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불법 원정 도박을 했고 불법 사채를 쓴 것도 사실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경찰의 자수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징역을 살더라도 어떻게든 빚을 갚아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철구는 실제로 예고한 대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방송 중 자수를 예고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한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몇 가지로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박 자금의 규모입니다. 일주일에 10억 원 이상을 도박에 썼다는 발언은 그 액수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엑셀 방송으로 하루 매출 20억 원을 기록했다는 과거 보도가 있었던 만큼 그 수익 규모와 도박 손실 규모가 함께 비교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으로 인해 재정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수익과 지출의 괴리가 이번 사안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 사채 이용 경로입니다. 후원자, 즉 큰손을 통해 사채를 이용했다는 구조는 인터넷 방송 생태계 내부의 금전 거래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와 방송인 사이의 후원 관계가 사적인 금전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료 BJ들과의 채무 관계입니다. K와 짭구, 김인호 등 실명이 언급되면서 이들과의 관계 및 상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이미 상환됐다고 밝혔지만 남은 채무 규모나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정산 문제입니다. 철구가 운영하는 엑셀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 스트리머들에 대한 정산 지연은 이번 사안이 철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함께 일한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출연진들에 대한 보상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과거 이력의 재조명입니다. 지난 2019년 철구는 상근 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육군 측은 철구의 출국이 정상적인 휴가 절차를 통한 것이었다고 확인했지만 복귀 후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고백으로 이 과거 논란까지 다시 함께 소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이 우발적인 일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성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세금 체납과 사채, 동료 간 채무, 소속 스트리머 정산 문제까지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팬덤과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철구가 스스로 방송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자수까지 예고한 점을 두고 일정 부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불법 도박과 불법 사채라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상당합니다. 특히 정산이 미뤄졌던 여성 스트리머들의 피해 여부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인터넷 방송 산업의 수익 구조와 세금 문제, 그리고 후원 문화 이면의 위험성을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다른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철구가 예고한 대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정 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체납 문제 역시 관련 기관을 통한 후속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 BJ들과의 채무 관계, 그리고 엑셀 방송 소속 스트리머들에 대한 정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구 본인이 밝힌 대로 처벌을 받더라도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입장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아울러 이번 고백을 계기로 방송 활동 지속 여부, 그리고 채널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철구의 필리핀 원정 도박과 불법 사채 고백, 그리고 자수 소식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드렸습니다. 세금 6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액수에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도박과 사채, 그리고 함께 일해온 이들의 정산 문제까지 얽히며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와 후속 보도 상황도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